예. 현재 황금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릴 말, 바로 긴급 재난 지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위반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지급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 이탈자에게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해왔습니다.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무단 이탈자에게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원래 여론을 좀 의식해서 했는지 무단 이탈자에게 안 주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바꾼 거예요? 지금 현재 무단 이탈한 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11분 정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아마 이 자가격리 위반하는 걸 좀 어떤 면에서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저는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하는 긴급 재난 구호금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 모두에게 일단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뭘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빼버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차별적인 것으로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거는 정말 전 국민이 이번 상황에서는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돈, 이걸 주겠다는 게 이번 어떤 긴급 구호금의 취지라고 한다면 자가격리 어린 분들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이번 이 주는 구호금의 어떤 취지에 맞춰서 일단 전 국민에게 다 준다, 이런 원칙에 일단 맞춰서 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일부 비난 여론 의식하지 말고 더 큰 울타리를 한번 쳐보자, 이런 뜻입니까? 정 변호사님, 그럼 이건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압류 방지 통장, 잠시만요, 안경테 바꾸셨군요. 예. 압류 방지 통장에 통해서 재산에 압류된 사람들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압류 방지 통장에 뭔가 하면 원래 금전은 예. 압류가 가능한 금전이고 압류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실업급여는 압류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일반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압류를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압류 방지 통장인 걸 만들면 그 통장에는 법적으로 압류 금지되는 그런 돈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의 경우에도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압류 방지 통장에 돈이 들어가도록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한 약 23만 6천 가구 정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설사 불법을 했더라도 그것 자체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웬만하면 다 준다는 취지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압류도 그렇고 자가격리 이탈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준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은 시중은행에 가서 서류를 가져가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조만간 이렇게 국민들의 주머니 안으로 재난지원금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당은 좀 더 많이 자발적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목소리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부 얘기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돈 많은 분들이 돈을 한번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또 바람을 타면 또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도 들고. 애초에 주지 않으면 주지 않았지, 주고 나서 너희는 고위층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강요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는. 민주당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요, 최진봉 교수님. 한 의원들은 당연히 신청하지 않겠다. 저와 우리 가족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 확산 릴레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먼저 확산을 해야죠.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또 국민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저는 이게 도덕적인 어떤 기준으로 잣대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안 하는 분이라고 잘못하는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 돈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운영하는 가게에 쓰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결국 간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쓰시는 것이 어찌 보면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쓰시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국민들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옳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기부하고 싶은 분은 기부하시고 또 쓰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쓰셔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둘 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자욱 차장, 야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참하신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줬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국민은 착한 국민이고 안 돌려주면 나쁜 국민인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3조 4천억 원은 빚을 내서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 빚 내서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일단 줘놓고 다시 돌려줘라. 그런데 이제 기부하자. 뭐 이렇게 캠페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 상위 30% 중에 기부하는 사람은 착한 국민처럼 보일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착하지 않은 국민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 이런 장제원 의원의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입니다. 제가 기부에 관한 우리 법제를 보면 우리 기부금품 모집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기부를 금지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더군다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부를 못 받도록 돼 있어요. 특별한 다른 법에 있지 않는 한. 그리고 기부를 강요하면 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좀 있는 그래서 거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기부라는 이름하에 강제로 뜯어가는 그런 나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금지하는 거고 항상 폐기 법안이 국회마다 올라가는데 계속 그게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기부금품 모집을 해서 뭐 좋은 일에 쓰는 건 좋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금지해왔던 걸 생각해서 도덕적 운동으로 돼야지 이것이 안 했다고 해가지고 비난을 한다든지 사실상 강요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안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 네. 근데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짚어야 되냐? 그럼 다음에 또 줄 때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를 좀 잘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보니까 이 부분입니다. 재난기원금을 두고 기재부를 압박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났다. 뭐 이 부분일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인 예산 편성권은 기재부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적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일단 행정부가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과정을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재부는 그냥 그 어떤 이 지갑 역할만 한 것이고 실제로 돈을 뺏은 것은 다 여당에서 뺏은 겁니다. 자, 이 5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내놔. 70% 갖다 뺐었죠. 70% 준다고 그러니까 더 내놔. 다 뺏었죠. 너무 뺐다는 표현. 아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형식이에요. 왜냐하면 기재부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 기재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자 국채라든지 이런 걸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면 바로 그냥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원내대표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야기를 해놔놓고 그 정부를 압박하고 또 총리는 또 기재부 장관한테 또 경고를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국가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때 되면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정치인이에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관료들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소신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